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종종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이 듦은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거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뇌는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통해 우리의 뇌는 더욱 활기차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뇌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울 때마다 뇌가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나이가 많더라도 뇌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더라도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단순한 일상의 변화를 통해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젊음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늙어가는 뇌를 젊게 만드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것들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경험한 것들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각 사연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운동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우리의 정서와 인지, 능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신체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몸을 움직이는 활력, 사람들과 교류하며 느끼는 따뜻함은 어떤 나이에서도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3가지 방법이 어떻게 뇌를 젊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 만들기.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 머물고 싶어지지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은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거나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배움의 과정은 단지 결과를 얻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성장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보람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뇌가 얼마나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지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연 한지수 68세님의 이야기. 한지수님은 68세가 되던 해 평생 동안 마음 한 구석에 간직해왔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유지하느라 바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지만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케치로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잡는 손이 서툴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되지 않아 속상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그림을 배우기 위해 1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녔고 집에서도 매일 30분씩 연습하며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수채화와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컸어요. 하지만 한 작품, 두 작품 완성하다 보니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림을 그리며 지수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며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과 생각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그의 일상에 활기를 더해주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새로운 대화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수님은 지금도 매주 그림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단순히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목적과 활력을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 우리의 뇌와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뇌의 주요 부위인 해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유지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하거나 힘든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뇌와 몸은 함께 건강해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연 김동호 72세님의 이야기. 김동호님은 7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고 혈압과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동호님에게 운동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 없던 그는 낯선 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으로 시작을 망설였습니다. 운동이라니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젊은 사람들처럼 뛰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에 가는 건 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족의 권유와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그는 처음으로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동호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시간을 늘리며 걷는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서서히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동호님은 걷기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 자연의 소리를 듣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걷는 게 익숙했는데 함께 걸으니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대화도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걷다 보니 더 오래, 더 자주 걷게 됐죠. 걷기 모임을 통해 동호님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호님은 걷기를 시작한 이후 뇌가 더 맑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걷지 않는 날이
더 어색할 정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면 하루가 훨씬 상쾌하게 시작돼요. 지금은 걷기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가벼운 등산에도 도전하며 더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동우님. 그는 자신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 단순히 몸의 건강을 넘어 뇌와 마음까지 젊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체 활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뇌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인지 능력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치매를 예방하고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타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감정을 교류하며 공감하는 과정은 뇌를 활발히 작동하게 만듭니다. 반면 고립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연 이선희 75세님의 이야기. 이선희님은 70대 초반까지 남편과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선희님은 점차 집에 틀어박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V나 라디오를 듣는 것이 하루의 대부분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러한 고립감 속에서 그는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모두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마을 이장이 주최한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희님은 다양한 연령대의 이웃들과 만날 수 있었고 함께 요리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특히 그는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또래 여성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웃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선희님은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이웃들에게 자신의 요리 비법을 가르치고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선희님은 매주 지역 커뮤니티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냅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훨씬 더 명료해지고 기분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이 기대되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선희님의 이야기는 사회적 교류가 단순한 대화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치유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인과의 교류가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히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이는 그 흐름 속에서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노력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새로운 배움, 신체 활동, 사회적 교류라는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실천 가능한 것이며 이를 통해 뇌는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우리 자신을 믿고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느낄 즐거움, 몸을 움직이며 얻을 활력,
사람들과 나눌 따뜻함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뇌는 우리의 의지에 반응합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보세요.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뇌의 젊음을 되찾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새로움과 활기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